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당 주최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규탄 집회가 22일 열렸습니다. 한국당에서 문재인과 이완용은 이 꼴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북한 목선 기준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부터 말단까지 군형법으로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이완용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라는 저희 영상에서 저는 문재인이가 이완용이보다 더 나쁘다고 했는데, 한국당은 문재인이와 이완용이가 이 꼴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한국당이 저보다는 문재인이를 조금 더 잘 봐준 듯 싶습니다. 한국당 아주 잘했습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과 외환의 제외에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하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한국당이 문재인에게 멋진 카운터 펀치를 한 방을 날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문재인에게 군형법으로 견제구를 날렸다는 점과 아울러서 문재인이도 이제는 퇴임 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문재인이도 편하게 잠을 자지는 못할 듯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진짜 본편은 외환죄에 있는 것입니다. 외환죄란 뭡니까? 외환죄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초래해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외환죄라는 것은 외환을 유치하거나 대한민국이 항적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해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9.19 군사 합의는 뭡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동일한 면적을 남북한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우리 첨단 정찰자산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서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우수한 해군 발을 묶었을 뿐만 아니라 NNL에서 북한보다 무려 2배나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한이 전력을 증강할 때 남북 합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는 수단을 막아버렸습니다. 북한은 군사력을 증강할 것이 없지요. 뒷구멍에서 핵 개발만 하면 되니까.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적국을 이롭게 한, 적국에 이익을 준 행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놔두고 왜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도 없는 북한 목선 기순 사건을 쟁점화하는 것일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북한 목선 기순 사건 같은 사건으로 잽을 날려서 상대의 힘을 좀 빼놓고 총선에서 승리해서 한국당이 힘을 받았을 때 한방에 KO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괜히 나섰다가는 문재인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우파 국민들이 한국당이 왜 저러나 하면서 실망도 많이 하실 것인데, 지금 힘이 약할 때 시도 때도 없이 나섰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씩 분출시켜서 힘을 약화시킬 때가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서 응축시킬 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응축된 분노를 한 방에 터뜨려야지 상대를 제대로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콩 시위에서 보는 것처럼 결정적인 찬스와 힘이 생겼을 때 에너지를 한 방에 분출시키는 것입니다. 촛불 때 박통이 왜 억울하게 탄핵당했습니까? 군, 언론, 검찰, 민노총, 세월호 등등 저들의 힘이 너무 세했기 때문에 힘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현직에 있던 박통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저들이 권력마저 틀어지고 있고 한국당은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힘이 없는 한국당에 너무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국당이 이렇게 슬슬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애국당은 뭡니까?
매주 태극기 집회로 우파들의 에너지만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회가 홍콩 집회처럼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가야지 힘을 받는 것이지 2년째 매주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으면은 저게 집회입니까? 저기서 어떤 힘이 나오겠습니까? 중도 이하 국민들은 오히려 적폐 세력들이라고 틀딱들이라고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파인 우리조차도 태극기 집회에서 뭐 신선한 에너지를 받습니까? 아마 참여하는 본인들도 늘어져서 타성에 젖어서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파의 이런 고귀한 에너지를 지도자라면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낭비를 해서는 안 되지요. 이러한 결과들이 애국당이 지지율 2%도 못 받는 정당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지율로 정권 교체 가능하십니까? 지금 애국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탄핵 세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답답들 하십니다. 황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탄핵 세력들에게 얼마나 공천을 줄지, 얼마나 물갈이를 할지 물어봤습니까? 황 대표가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고 그것을 지켜보고 욕을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야박하기로서니 황 대표가 이제 취임한 지 100일 됐고 그것도 취임 전부터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리고 지금 친박 세력들을 끌어안으면은 중도 이하 다수의 국민들이 싫어하는 박근혜 최순실인데 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황 대표가 5.18 행사 참석을 한 것도 사람들이 참 말이 많은데 나는 사람들이 이해심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은 오해를 하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문재인이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편은 무한 봐주기, 상대편은 모두 적폐 세력 아닙니까? 황 대표도 이렇게 편가르기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도자요, 대통령의 모습입니까? 일반인은 편가르기를 하지만은 대통령은 반대편도 끌어안고 반대편의 이념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님을 위한 행진곡도 따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덕목은 일반인이나 문재인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도자로서의 훌륭한 모습을 어떻게 나쁘게 이해를 하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5.18이나 세월호 발언을 한 의원들을 징계한 것도 그렇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조폭들이 다른 지역 조폭들을 실컷 두들겨 패주고 오면은 이쪽 보스가 뒤로는 돌아서서 씩 웃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사과를 해야지. 보스도 조폭들과 마찬가지로 회칼을 들고 싸워야 됩니까? 황 대표가 자꾸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황 대표가 시시콜콜한 일들에 일일이 털을 세우면서 상대하고 싸우다가 상처라도 입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지도자는 나비처럼 가볍게 피해 나가고 북한 목선 기순 사건과 같은 이런 문재인의 안보적인 약점에 대해서는 벌처럼 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에서 황 대표를 홍석현이의 하수인이라고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무성이 이후에 당대표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김무성이 이후에 집단지도 체제를 거쳐서 이정현, 임명진, 정우택, 홍준표, 김성태, 김병준을 거쳐서 황교안입니다. 거기다가 계파도 서로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무슨 홍석현입니까? 홍석현은 탄핵 주범인 JTBC의 사주일 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홍석현이가 황 대표를 지배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음모론으로 좌파들이 엮어 넣은 것을 사람들이 따라하는 것이고요. 한국당을 까기 위한 전형적인 모함이죠. 다 아시다시피 EJ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사 전술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상대끼리 싸우기 위해서 힘 안 들이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라고 하면은 누가 싸웁니까? 싸울 수 있는 그럴싸한 원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참 바보들이죠. 자, 잘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탄핵 세력입니까? 바로 문재인 세력들 아닙니까? 물론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들어갔을 때에는 일부는 여러분들처럼 선동이 돼서 쏘가서, 또 일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이기심에서 탄핵에 참여했지만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과 이기주의자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탄핵의 진짜 세력은 누구입니까? 왜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는 분별력도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분노는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데 사용돼야지 왜 문재인의 주문대로 놀아나는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누군가의 모함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그자와 합의만 한다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풀려 나와서 그자를 모함죄로 잡아 넣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모함 환자가 너무 괘씸하니까 합의도 필요 없고 실컷 두들겨 패줘서 합의는 날려버리고 자녀는 영원히 감옥 속에서 썩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일단 그자와 합의를 해서 자녀를 구출해내고 그 자를 잡아 넣을 방법을 짜보시겠습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자가 아무리 괘씸하더라도 100이면 100, 다 자녀를 우선 먼저 꺼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박통은 꺼낼 생각을 하지를 않고 그자가 나쁘다고 두들겨 팰 생각만 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입으로는 박통 해도 실제로는 박통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겠지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파 분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황 대표나 한국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조원진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도입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도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파 단계를 강조하는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애국당을 지지하는 많은 구독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은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파 단계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